이번 시간에는 K트러스 구조물의 부재력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K트러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트러스 구조물들 중에 한 가지이죠. K트러스가 다른 트러스 구조물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는 이 절단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부재력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적절한 위치를 적절한 모양으로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절단하는 것이 생소해요. 조금. 그래서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특히 상현재나 수직재, 하현재를 구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사재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재를 구할 때는 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K트러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K트러스라고 생각하면 전형적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죠. 뭐 다 알겠지만 K트러스라고 하는 이유는 사재와 수직재의 모양이 K자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K트러스라고 하는 것이죠. K트러스. 자, K트러스의 부재력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력을 구해야 됩니다. 반력을 구해야 부재력을 구할 수 있는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외력의 크기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중하고 반력의 크기를 다 알아야 얘네들을 이용해서 부재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재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트러스 구조물에서는 충력을 구한다는 얘기죠. 부재력, 충력을 구하는 거. 간단하게 반력을 구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반력은 뭐 트러스 구조물이나 라멘 구조물이나 아치 구조물이나 구조물의 형상과는 별로 관계가 없죠. 그냥 힘과 어느 한 점을 중심으로 하는 거리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반력을 구하는 것은 지점에다 모멘트의 중심을 잡고 반력을 구해보면 먼저 미지수 반력 VA 곱하기 전체 거리 24m네요. 다음에 각각이 이제 다 각각의 하중과 거리를 곱해주면 되죠. 5 곱하기 21 5 곱하기 21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5 곱하기 18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5 곱하기 12 10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반력을 구해보면 13.13kN이 얻어지고요. VB는 전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 즉 25kN에서 13.13을 빼준 값이 되겠죠. 11.87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얻어진 값이 VA가 13.13kN, VG는 11.87kN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CD 부재와 LI 부재의 부재력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CD 부재, 그 다음에 LI 부재. 첫 번째 CD 부재의 부재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CD 부재를 구하려면 CD 부재가 포함되도록 구조물을 절단해야 되겠죠. 근데 트러스 구조물을 절단할 때는 일반적인 구조물을 절단할 때는 그냥 수직으로 절단하는 게 일반적이죠. 수직으로 절단하게 되면 미지수의 방향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구조물을 자르게 되면 볼까요? 이게 지금 이런 형태의 미지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해결하기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F, C, D 부재를 구하면 되는데 원하지도 않았던 F, HI, F, LI, F, LD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미지수 3개가 교차하는 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멘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현재나 하현재의 부재력을 계산할 때는 모멘트를 우선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모멘트를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구조물을 절단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면 훨씬 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구조물을 절단할 때 이렇게 세로로 절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K트러스 구조물에 있어서 구조물의 부재력을 계산할 때 절단하는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절단을 해보면 미지수가 어떤 형태로 얻어지냐면 보세요. 이렇게 얻어지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F, C, D 얘는 F, L이죠. L, C, L, F, H, L, F, H, I 보세요. 이 3개의 미지수를 없애야 되는데 이 3개의 미지수가 교차되는 점이 나타납니다. 3개의 미지수가 교차되는 점이 H점으로 보이죠. FHI, FLI, HL, FCL 3개의 미지수 힘들이 H점에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교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멘트의 중심을 H점으로 잡고 나머지 미지수들을 모멘트의 중심을 H점으로 취한 이후에 각각의 힘들을 외력과 내력의 각각의 힘들을 전부 다 고려해주면 미지수들은 전부 해소가 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H점에다 모멘트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M, H에 그러면 보세요. 13.13 곱하기 H점까지의 수직거리 얘가 6m 13점 곱하기 6 H점 중심으로 시계 방향의 회전입니다. 5 곱하기 3 5kN은 연장시켜보면 H점까지의 거리가 3m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C점에 작용하는 외력 5kN은 H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5 곱하기 0이 되는 것이고요. FHI H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0 되는 것이고요. HL 마찬가지로 0 되고 CL H점 중심으로 모멘트 발생시키지 못하죠. FCD 곱하기 H점까지의 편심거리 6m 결국은 이렇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6FCD는 63.8kNm/M가 나와서 FCD는 10.6kN의 인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트러스 같은 경우도 구조물을 절단하는 그 개념을 이해만 하면 다른 구조물들과 별다른 차이점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책에서의 문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FHI를 계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FHI를 계산해라. 방금은 얘를 계산했죠? 방금은 FCD를 계산했고요. 얘를 계산하려면 FCD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해를 해서 모멘트의 중심을 어디로 잡아야 되죠? 미지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FHI를 구해야 되는데 미지수가 3개가 나왔다. 이 3개가 교차되는 점은 C점이죠. 그래서 모멘트를 C점에다 잡고 힘들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로부터 평형 조건을 적용시키면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K트러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제를 계산하는 것이라 그랬죠. 사제를 구하려면 사제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현재나 하현재의 부재력을 먼저 구한 후에 그 값을 이용해서 사제의 부재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상현재나 하현재의 부재력을 먼저 구한 후에 그 값을 이용해서 사제의 부재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제의 부재력을 구하려면 절단했을 때 나타나는 상현재 혹은 하현재의 부재력을 구한 이후에 사제의 부재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절단했을 때 나타나는 미지수들을 버티컬 방향의 힘의 압력은 0이다. 수평 방향의 힘의 압력은 0이다를 사용해서 식을 각각 2개를 만들어낸 이후에 이 2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복잡합니다. 2단계씩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3번째 방법을 사용하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제의 위치가 대칭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칭.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 대부분이 같죠? 대부분이 같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서 얘와 얘가 같지 않은 경우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제의 부재력을 쉽게 구하려면 먼저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2개가 대칭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리가 같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이 사제가 인장력을 받고 있는지 압축력을 받고 있는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죠. 트러스 구조물에는 아치 거동을 하는 부재와 케이블 거동을 하는 부재가 혼재되어 있다. 아치, 케이블. 그래서 K트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K트러스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아치 거동을 하는 부재겠죠. 아치.
사제는 어떤가요? 사제. 사제에서도 보면 요 부재는 아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압축력을 받는 부재가 되고요. 이런 부재들은 인장력을 받고, 이 사제도 마찬가지로 인장력이죠. 하현재 인장력. 그래서 이 조건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라고 같이 전제를 하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FLI와 FLD는 LI와 FLD는 그 크기는 같다라는 것이죠. 크기가 같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다르다. 힘의 방향은, 부재력, 힘의 방향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는 압축력을 받는 부재고 얘는 인장력을 받는 부재인데 이 두 개의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단지 얘는 압축력, 얘는 인장력,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얘를 알고 있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조물을 절단했습니다. 절단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타났죠. 절단했더니.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절점을 향해서 모여가는 압축력. F, L, I는 압축력. 얘는 F, L, D는 인장력.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치 거동을 한다. 케이블 거동을 한다.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연직 방향의 힘의 압력은 0이다를 적용시켜 봅니다. 그러면 이 구조물에서 연직 방향의 힘의 압력은 평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플러스 13.1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외력 3.13이 되는 것이고요. 버티컬 방향의 힘은 사제가 발생시키는 수직 불력 FLI는 아치 작용을 하는 압축력을 받게 되는 부재이기 때문에 L점을 중심으로 하중이 모여 들어가게 되고요. FLD는 케이블 작용을 하는 구조 부재이기 때문에, 트러스 부재이기 때문에 L점에서부터, 조인트 L에서부터 멀어져 나가는, 뻗어 나가는 방향의 힘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분해를 시켜보면 FLI는 이렇게, FLI의 연직 방향 성분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고요. FLD의 연직 방향 성분도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력과 내력의 합은 같아야 된다라는 기본 평형 방정식에서부터 외력의 크기가 13.1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계산해 보면 결국은 아래 방향으로 3.13kN이라는 힘이 더 있어야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야 올라가는 방향의 힘 13.13, 내려가는 방향의 힘 10kN에다가 3.13이 더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FLI의 연직 방향 성분과 FLD의 연직 방향 성분을 더해주면 얘가 감당해야 되는 트러스 부재력의 크기는 3.13kN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FLI의 연직 방향 성분, FLD의 연직 방향 성분이 더해져서 3.13이면 각각의 값 하나가 갖는 값은 3.13을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1.565kN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FLI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얘가 1.565kN이고 이 연직 방향 성분은 FLI의 거리가 어떻게 됐죠? 6대 3. 6대 3이죠. 6대 3. 6대 3이면 값을 계산해 보면 36 더하기 9. 그래서 루트 45. 비례식으로 적용시켜 보면 결국은 A와 관계, 이들의 관계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3을 1로 놓고 보면 밑변의 길이는 2가 되는 거고요. 뒷변의 길이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래서 루트 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대 루트 5는 1.565kN의 FLI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5분의 1이 FLI의 값에 루트 5분의 1만큼이 FLI의 버티컬 방향 성분인데 얘가 1.565kN이다. 그러면 FLI는 루트 5 곱하기 1.565 그래서 3.5kN이 된다. 값이 C가 나오네요. 당연히 그렇겠죠?